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5선거구 갈산 1동, 갈산 2동, 삼산 1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학생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존경하는 도성 교육감님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재정과 교육시설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 교부금이 올해만 1,070억가량 줄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추경 예산뿐 아니라 본 예산까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거 삭감되면서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 교부금도 1,07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교부금 축소는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엔 5,541억 원, 지난해엔 보통교부금을 포함해 7,500억 원이 줄었는데 최근 3년간 줄어든 예산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파는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였고 시설 개선 비용은 물론 각종 운영 비용으로 쓰이는 교당 경비까지 전면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개선비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당 경비가 일단 다 사라졌어요. 학교마다 쓸 수 있는 필요한 곳,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충격이 크네요. 인천시 교육청은 비상대책 TF를 꾸려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추경 예산과 본 예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25년도 본 예산의 지출 구조를 아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다시 단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경 지금 편성에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강하게 하고. 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자 바삐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가장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되는 게 어떤 거 있는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2과목에서 3과목, 또 많게는 4과목 정도까지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 고교학점제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출석률이라든가 학업 성취율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미달자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는가, 그래서 또 다과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로 인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설명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시설 여건 문제, 또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축소됨에 따라서 이제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일거스 교육이나 바다학교 교육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인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감사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나 또 일반 우리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이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15개의 그 교육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약속을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있고 또 특히 이 정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교육부 방문, 또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또 이 국회 방문 이런 여러 가지 방문을 통해서 교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 무상교육 지원비가 작년 12월 달로 일몰됨에 따라서 과연 무상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3년 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 비용이 전액이 다 올런지 아니면은 뭐 일부가 올런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제가 이제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면은 한 20여 가지 정도씩 이렇게 제기가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재정 문제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것이 직접적인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의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력이 학교와 교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건 개선을 위한 백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7월 8일 날 발표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뭡니까?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이제 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사 정원 확충과 재정 문제죠. 이 부분이 여하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까지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교원 정원 확충과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의 교육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현장 지원 강화라고 하는 금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무상교육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상교육이 중앙정부에서 3년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에 대한 게 그동안 못 받았던 소급 적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나왔는데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오고 그 법만 통과가 된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전에하고 다른 거는 이내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좀 달려 있어서 전액이 다 소급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일부만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장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잘 들으시고 또 우리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이제 동영상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이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약 2,68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리고 이 행정기관에서 세입에 따른 세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수정 가결을 시켜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국회에서 1,070억에 감액시켜 버렸습니다. 그 감액시킨 바람에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 때 세웠던 세출
뿐만 아니라 본예사 때 세웠던 세출까지도 이렇게 지출 구조 조정을 했었는데 아마 세출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확정 이후에 이거를 다시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 문제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해결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노력을 해왔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이 1,070억이라는 이 보통 교부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감액 이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야에서 이걸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지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 아까 이 동영상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학교가 마침 그 즈음에서 학교에서 에어컨을 제한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이제 잘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가 인터뷰 내용을 지금 이제 그 확인하려고 그런 건데, 학교 시설 사업도 물론 이제 작년 올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사업들 1차 총회에도 소규모 사업들을 거의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상 뭐 인건비성, 경직성 기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 보면 학교 교당 운영비, 즉 다시 말하면은 이 학교 표준 교육비, 이거는 이 경직성 경비이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이 교당 경비가 없어서 에어컨을 제한시켰다, 이런 이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학교 표준 경비, 교당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이 예산 산출 기준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키고 갔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분명히 좀 말씀드릴 거는 학교 표준 교육비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23년부터 매년 본 예산에 학교 표준 교육비는 누적해서 3 내지 5%씩 인상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일추경에 10% 내지 20%씩 교육활동 지원이나 또 노후시설 개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7, 8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표준교육비 3%를 인상하였지만은 추가분을 미지원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분을 이제 추경해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그 추가분을 지원하지 못한 것이지 학교 표준교육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죠. 네. 지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감액 이후의 지출 구조는 뭐 아시겠지만 가장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해온 것이고요. 과연 불회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이 TF팀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감액된 사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육청에 지방채 발행 비용이 6,500억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탕감을 해서 다 갚고, 그리고 새롭게 기금 적립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재정 평탄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22년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금을 1조 3천억 정도, 시설기금까지 포함해서 1조 3천억 정도를 기금을 적립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논의했던 핵심은 앞으로 3년간 경제 악화로 인해서 재정 부족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하는 것이 지금의 대책이다. 그래서 재정 평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예측에 따라서 23년도, 24년도에 세수 감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폭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의 1조 2,800억 정도에 해당이 됐던 우리 기금보다 거의 2년 동안에 1조 3천억 가까이가 더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세수 감축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초중등 교육에서 사용되던 돈이 고등평생 지원 기금으로 4조 5천억 가량이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특회계로 한 7천억 정도가 또 가게 되고, 또 AIDT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비 명목으로 또 6천억이 교육부에서 또 0.8%에 해당하는 비용이 그쪽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3년째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매립한 지역에도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매립 집안 그 매립 집안에 사용되는 비용들은 신설학교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60개 정도 제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40개 정도가 지금 학교 신설이 이루어졌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 약 35억 정도 교당, 이것들도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전부 우리 자체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23년도부터 교사를 451명 정도를 우리 인천에서 감축을 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감축을 해가지고서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또 고교학점제 준비를 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한 학급당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줄임으로 해서 교원 감축을 시키는 이 정책의 폐기를 많이 현장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교육력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시적 기간제를 540여 명을 추가로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 한시적 기간제에 대한 이 추가로 사용한 그 한시적 기간제 비용은 철저하게 또 인천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만 해도 한 6천 명의 학생들이 4인 1교사에 따르면 법정 정원이 83%밖에 충원이 안 돼 있고요. 그 부족한 것을 한시적 기간제로 264명을 줬는데, 그 인건비도 90%만 교육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지난 5년간 31%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14.5%만 늘어나고, 그것도 인건비가 90%밖에 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재정 평탄화 작업 때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수 악화가 더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경제 활성화에 그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라든가 또는 임금 인상이라든가 교육복지와 같은 이 불급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TF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인천교육청이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또 불용률 이런 거 전체적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약 100억 정도 받은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제가 뭐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재정하면 세입과 세출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세입하면 크게 보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7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라든지 보통교부금 내지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비법정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게 일회 추경 때 보니까 89%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를 보면은 지출이 인건비 내지 경직성 경비가 일회 추경 기준으로 94%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이 비용을 추계를 해서 세출을 잡은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학교 증설, 신설 또는 뭐 공간 혁신 사업 또 유보 통합 그리고 늘봄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틈틈이 나는 대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 거다. 그럼 안정화 기금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280억, 약 1400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 비축을 했다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1억 정도가 이렇게 남은 걸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그러면 이런 앞으로 기금도 소진되고 세입으로 이제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작년도 올해 25년도 정부 예산이 673조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6년도 예산을 728조로 약 8%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단순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세수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육부 예산도 104조에서 106조로 약 1.4%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교육청 예산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우리 교육재정 교부금을 받는 우리 인천교육청 입장에서는 보통 교부금이나 아니면은 특별 교부금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71조 약 7천억, 7천억 정도가 이렇게 17개 시도교육청인데 내년도에는 71조 7천억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6천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럼 내년도에 우리 인천교육청 사업이 많습니다. 청사 신축해야죠. 늘봄학교 전면 시행해야죠. 고교학점제 정원 마무리해야죠. 그리고 학교 신설학교 또 정설학교 그린스마트 공간혁신 사업 이런 사업들을 그 동안에는 이 기금이라는 이 안전 장치가 있어서 좀 차질 없이 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728조라는 이 세입을 잡아놓고 지금 이제 조만간 국무회의 통과됐으니까요. 국회에서 심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교부금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세액은 불가피하게 감액인데 많이 감소되는데 올해보다 낫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가 이어지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런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인천교육청이 나가야 될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 정부 예산이 673조에서 728조로 54조 7천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마치 교육청이 돈이 많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저는 왜곡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평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돈이 많은 것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교육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정상적인 그런 예측이었고 또 그런 결과였고 거기에 맞춰서 경직성 경비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가면은 다 예산의 증액으로 또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꼭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이 됐던 것이고, 금년도에 인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개 교육청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직면이 된 것이고, 또 금년에 예산 세우고 나면 내년도에는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런 어려움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늘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현재 6천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도교육청 비율에 따라서 6천억에 대한 비율을 우리 교육청이 5% 내외의 그런 비율로 줄어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됐던 그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들이 뭐 노트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완료가 됐죠. 그렇게 완료가 된 사업비는 이제 다른 사업 비용으로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사 사업이나 중복 사업은 정비를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나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 곳은 더 많아졌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쓸 곳은 더 많아졌는데 세입 감소로 인해서 수입 구조가 약화됐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부금과 시에서 넘어오는 그런 비용하고 두 군데밖에 수입 구조가 없고 자체적인 수입 구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TF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원해야 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계획과 운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일회 추경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현장,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아주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소규모 사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냐, 내년도에 그렇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우선적인 사업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기준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산 규모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런 기준들을 만들 텐데요. 그런 기준들을 만들 때 의원님들이나 또는 현장에 그런 의견을 좀 더 치밀하게 수렴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중앙 정부 이 자료에 의하면 세입은 분명히 줄어든다.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액이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그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했던 기금도 소진이 될 거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래도 부족분이 생기고, 말씀드렸던 국직국지관 사업들, 뭐 고교학점제, 교원, 또 늘봄학교, 학교 신증설, 뭐 유보통합,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고, 우리 인천교육청 청사 신축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입에 대해서 이 건전화가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앞에서 인사 말씀하실 때 이 우리가 인천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6,500억 정도. 앞으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지방채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지방채는 어려운 그 재정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동안 제가 오기 전까지 6,5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채가 발행돼 있기도 한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뭐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제한된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따라서 활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우리 경제가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도 우리 인천교육청 시책 내지 정책사업들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이 없기 때문에 26년도 이제 본 예산을 조만간 편성하시고 지금 아마 요구를 하실 텐데 26년도에 본 예산은 중점을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예를 들어 교육복지사업 또는 시설사업 아니면 또 이런 이 국가시책 정책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중점을 어디에다 두실 겁니까? 일단 뭐 공약 사업 또 국가 시책 사업 법률에 정한 사업들은 그것은 뭐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은 전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교육복지라든가 또는 시설이라든가 학교 신증설이라든가 또는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또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디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정 건정성 그리고 재정 효율화 이런 거를 이 기준을 두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학령 인구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무상교육 국권 지원 등 인천교육청이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고 교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진행 중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중원, 공간 확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라도 예산의 국고 지원과 인력 감축 방향을 변경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타당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확보가 선행되어 우리 교육 정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시정직문을 통해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학생 성공 시대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